8월 청년 실업률 9.3%입니다. 계속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취업 상황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바로 청년희망펀드인데요. 이에 대해서 장의성 청년희망재단 사무국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청년희망재단 사무국장 장의성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 청년 실업률 높아지고 있고요. 청년들 일자리 구하는데 좀 돕게끔 하겠다. 그런 취지로 만든 게 청년희망 펀드 아니겠습니까? 이 재단은 어떤 식으로 또 만들어진 건지, 또 펀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 청년희망 펀드는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어려움을 좀 덜어주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부로 만들어진 펀드입니다. 작년 9월 21일 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실제로 첫 1호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1호 기부 이후에 작년 11월 5일 날 광화문 우체국 6층에 청년희망 재단이 개소했고요. 또 금년도 9월 8일에는 또 울산 지역 등을 비롯해서 조선업 업종이 어려워져서 그 9월 8일에는 청년희망재단 동남본부를 울산에 개소했습니다. 청년희망 펀드는 정부의 일자리 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청년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보완적 장치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내용 보면 말이죠. 그동안 희망펀드 자체가 성금으로 만들어졌다, 기금으로 만들어졌다 얘기를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이제 지난해 11월이니까 쭉 따져보면 이제 조금 있으면 딱 1년째가 됩니다. 기금이 어느 정도 모여 있고 현재 집행됐다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집행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여태까지 그 국민들의 참여와 기부로 약 12만 명이 넘는 분들이 기부를 해주셨고요. 지금까지 1,444억 원의 기금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였네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것을 금년에 다 쓰는 걸로 알고 계신데 금년도 예산은 199억 원입니다. 올해 지출 예산 목표치는 199억 원이고 현재 집행된 예산은 52억 원 수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예산 내역을 좀 말씀드릴게요. 국내 일자리 사업으로 67억 6천만 원, 또 해외 일자리 사업으로 54억 3천만 원, 또 인재 육성 사업으로 19억 8천만 원, 그리고 청년들의 아이디어의 제안으로 예산 사용처가 정해지는 청년희망 체험 사업에 한 34억 원을 예산을 편성해놨는데요. 그중에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국내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 67억 6천만 원은 우선 도전 정신하고 기업가 정신을 배우고자 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생 벤처 기업에게 청년 인재 매칭을 해주고 하는 사업에 24억 원을 편성해놨고요. 서류 전형 없이 바로 면접 전형을 볼 수 있는 온리완 취업 박람회라고 해서 이 사업에 9억 2천만 원. 또 자기소개서, 면접 컨설팅, 또 PT 면접 등을 보완해서 해주는 그런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멘토링 사업에 3억 2천만 원을 또 고용노동부의 그 취업 성공 패키지하고 연계해서 그 면접자들에 대한 면접 비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에 25억 원을 또 청년 일자리 완스톱 정보센터에 6억 2천만 원으로 해서 총 67억 6천만 원을 편성했고요. 또 해외 일자리 사업도 있습니다. 54억 3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우선 국내 기업의 해외 주재원으로 가기가 무척 힘듭니다. 이 주재원 신분으로 수출 여군이 되는 그 청년 글로벌 보부상 사업에 42억 원을 또 태국의 현지 전문가를 양성하는 청년 글로벌 취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태국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거기에 5억 2천만 원을 또 실리콘밸리 진출을 위해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거에 3억 6천만 원을 또한 독일의 히든 챔피언 기업에게 해외 인턴을 보내는 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3억 5천만 원 등 총 해외 사업에도 54억 3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인재 육성 사업으로 해서 훈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19억 8천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서비스 기획자 양성 과정에 4억 8천만 원을 또 모바일 게임 기획자 양성 과정에 9억 원을 또 청년 관광통역 안내사 양성 과정에 6억 원 등 총 19억 8천만 원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 보니까 네. 청년들이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예. 또 이거 도움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때에 적절하게 그 사각지대를 뚫고서 지원해 주시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청년희망재단이 단기적인 어떤 프로젝트에서 지원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좀 장기적 플랜에서 도와줘야 될 지원망도 좀 필요하지 않나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 갖고 계신가요? 물론 장기적 계획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정부의 예산으로 힘든 사각지대의 해소가 더 우선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은 2조 원이 넘습니다. 네. 그런데 1,400억 가지고 있는 돈으로 정부 일자리 사업을 보완하는 측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어도 정부 사업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된 역할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조적 역할이다라는 점이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조 단위의 그 예산을 투입하면서 청년 일자리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나 기금 사정에 의해서 제대로 제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입니다. 그걸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데 하여간 저희는 정부 일자리 사업을 보완하는 측면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역점을 두고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재단에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협업으로 하고자 발표했던 청년 면접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청년 취업 성공 패키지에 세 단계가 있습니다. 상담하고 훈련하고 취업 알선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1단계, 2단계에 있는 상담과 훈련의 단계에서는 정부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 알선의 단계에서는 정부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뭔가 해서 면접을 봐야 하는데 면접 비용에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 면접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 9월 19일부터 그 3단계 청년 그에게 2만 4천 명의 명단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60만 원을 한도로 해서 그 1인당 6개월까지 최장으로 해서 지원할 예정이고 이것이 내년 8월까지 지원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업들도 정부의 그 취업 성공 패키지를 보완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완하는 역할이 끝나고 정부가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효과를 거뒀다 하고 판단돼서 정부 예산 사업으로 돌리면 저희는 그 빠지고 다른 그 정부의 일자리 사업 중에 보완해야 할 사항이 없는지 사각지대가 없는지를 또 예산을 투입해서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좀 분명히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장기적인 계획도 그런 틀 안에서 준비가 되고 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말이죠. 청년희망재단에서 이 청년희망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보면은 맞춤형 융복합 인재 양성 부분이 또 관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모바일 게임 기획자 과정하고 빅데이터 서비스 기획자 과정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인문사회 예체능계에 있는 분들 중에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해력하고 감수성은 또 예민한데도 불구하고 인문학적 소양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IT 기술이 조금 접목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IT 기술을 접목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에 상당히 그 비용이 들어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일럿 테스트의 방식으로 이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현장 실무자가 선발에서부터 교육, 인턴 지원, 채용 지원까지 완스톱으로 해줄 수 있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교육을 수행하면서도
벌써 스카우트 돼가고 있는 분들이 한 10명이나 됩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게 11월, 12월에 끝나는 사업이지만 이미 취업자가 발생하고 있고 네. 또 교육이 끝나면 취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융복학 교육 사업으로 해서 네.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지금 청년희망펀드 1호 기부자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이어서 경제계에서도 계속 이어져서 지금 기부의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년희망재단에서 이 청년희망펀드 특히 뭐 사회 긍정적인 역할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좀 더 사회 긍정적 역할 기대하고 계신지. 청년희망 펀드에 많은 분들이 국민들의 참여와 자발적 기부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기업인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기업의 그 임원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네.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를 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업의 역할이라는 것이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청년희망재단이 에이스 클럽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네. 청년 일자리와 관련돼서 기여하신 기업에 대해서 청년을 위하는 기업이다 하는 그런 명예 전당을 만들어 놨어요. 예. 그것은 어떤 거냐면 저희 이사장이신 박희재 이사장님께서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 대접을 해줘야 되고 존경받는 문화가 형성돼야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요. 예. 청년희망재단에서 청년희망재단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에이스 클럽이라고 해서 에이스 클럽의 약자는 뭐냐면 에이스 코아 네. 엠플로이먼트 엔터프라이즈 포 유스 해가지고 예. 고용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기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핵심 고용 기업이란 뜻의 그 명예 전당을 만들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 조건이 일정한 임금 수준이 돼야 되고요. 네. 또한 정규직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고 또 온리한 채용 박람회 방식으로 해서 예. 누구나 스펙 없이도 서류만 내면 모두에게 면접을 주는 그런 방식을 채용해서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에이스 클럽에 가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이 오늘 방송 보시면서 나도 이 청년희망재단의 청년희망펀드에 예. 좀 동참하고 싶다 이런 예. 의미 갖고 계신 분들 생겨나실 텐데요. 예. 도움 말씀, 마무리 말씀 해주시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청년희망 펀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하는 펀드이고요. 네.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13개의 시중은행에 아무데나 가셔가지고요. 지점 출장소에 아무데나 가셔가지고요. 예. 그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가지고 청년희망 펀드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하면 가입 신청서를 주시게 되고요. 가입 신청서를 작성해서 공익 신탁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거기 기부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청년희망 펀드에 기부해 주신 분들은 기부한 금액의 15%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고요. 2천만 원이 초과되면 그 초과 금액의 30%를 세액 공제를 해드리니까요. 그렇군요. 꼭 연말정산 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의성 청년희망재단 사무국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